그녀가 피아노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한 곡의 선율이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을 깨워버렸습니다. 20년 동안 금기였던 건반 위에서 울려 퍼진 멜로디.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절규와 한 딸의 오해와 그리고 결코 전해지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아노를 둘러싼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정은 48세. 매일 밤 10시가 되면 그녀는 집을 나섭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서울 외곽 주택가의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삐, 삐, 바코드를 찍는 소리, 따뜻한 도시락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소리, 새벽 배송 트럭의 경적. 이것이 정은의 일상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3년째, 대학생 아들의 학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매일 밤 카운터 뒤에 섭니다. 손님들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을 봅니다. 지친 얼굴, 굳은 표정,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여성의 손가락이 한때 피아노 건반 위에서 베토벤과 쇼팽을 춤추게 했다는 것을, 그녀가 음대 수석 입학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가끔, 아주 가끔, 편의점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움직입니다. 카운터 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 하지만 그녀는 곧 손을 거둡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아니 맹세를,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는. 새벽 5시, 교대 시간이 되면 정은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 어느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의 실황.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떨립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일까요? 정은의 아버지는 엄격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 그는 딸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음악은 사치다. 건반은 밥이 되지 않는다. 예술로 굶어 죽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정은의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건반을 떠올릴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멜로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97년 겨울. 정은이 22세였던 해. 음대 3학년 겨울. 그녀는 전국 대학생 음악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녀가 평생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무대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날 밤 정은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꿈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무대에 섰습니다.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금상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커튼콜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정은은 그날 밤 트로피를 무대 바닥에 두고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이것이 자신의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12월. 아버지 3주기를 맞은 주말. 정은의 아들 민준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1세. 그는 방학을 맞아 집안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민준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있어요. 커다란 천으로 덮인 물체. 민준이 천을 걷어냈을 때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건반 덮개는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피아노였습니다. 정은은 그것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자. 왜요? 엄마가 피아노 칠 줄 안다고 아빠가 그러던데요. 진짜예요? 민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과거를 짊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어릴 때 치던 그 곡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돼요? 제발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손도 굳었고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의자를 닦아내고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딱 한 곡만요. 짧은 거요. 정은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입니다. 건반 덮개를 열자 누렇게 변색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을 올립니다. 가운데 도, 레, 미. 그 순간 정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건반을 누르는 순간 넌 내 딸이 아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곡.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곡. 하지만 정은의 손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후회가 배어났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녹아내렸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정은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떨어졌어요. 민준이 건반 밑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은이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드물게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 피아노 앞에서 정은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하지만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살짝 미소 짓는 입꼬리, 그리고 옆에 여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지? 민준이 다가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때 민준이 피아노 내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또 뭔가 있어요. 피아노 내부. 현과 해머 사이. 거기에 작은 나무 상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목재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낡은 상패 하나. 1968년 정군 음악경연대회 피아노 부문 금상. 수상자 이정훈. 정은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음악을 했다고? 평생 음악을 싫어하셨는데? 두 번째, 오래된 악보 몇 장. 베토벤 월광 소나타. 손때가 묻고 구겨진 악보.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강렬하게.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세 번째,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그녀를 위한 연주.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가 옛날 카세트 플레이어 가지고 있대요. 빌려올게요. 그날 밤
민주는 친구에게서 오래된 워크맨을 빌려왔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치치직, 치치직,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광 소나타, 베토벤, 정은이 가장 사랑했던 곡, 그녀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듣고 반했던 곡, 그녀가 콩쿠르에서 연주하고 싶었던 곡. 하지만 지금 들리는 연주는 정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연주였습니다. 남성의 연주. 강하면서도 섬세한 터치, 정확한 박자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애절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평생 너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이 곡뿐이야. 미안해. 나는 음악을 버려야 해. 하지만 이 테이프만은 간직하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정은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은은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수진에게 나는 군에 가야 한다. 그리고 돌아와도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집안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장남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하지만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음악이 무엇인지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은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 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진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첫사랑?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이 물건들을 간직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음악을 했다는 거예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평생 음악을 싫어한다고 했을까요? 왜 딸의 꿈을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정은은 상자 밑바닥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에게. 아버지가. 정은은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노 교수. 그녀의 은사였습니다. 음대 시절 그녀를 가르쳤던 70대 교수. 교수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정은아. 오랜만이구나. 저희 아버지, 혹시 음악을 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 내 아버지를 아는구나. 네.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정은아. 내 아버지 이정훈 씨는 내 대학 선배였어. 1960년대 후반. 그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지.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군에 들어가기 전 장래가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어. 정군 음악경 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유학을 갈 예정이었지.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노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대 때문이야. 그 시절에는 음악이 밥벌이가 되지 않았어. 특히 남자에게는. 내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 그래서 군에 갔고 제대 후에는 공무원이 되었지. 그리고 교수님, 수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긴 침묵. 수진. 그녀는 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같은 음대생이었지. 피아노과. 두 사람은 함께 연주하고 함께 꿈을 꾸었어. 하지만요. 수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내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
폐결핵이었어.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내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어. 음악을 버렸어. 아니, 음악이 그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던 거야. 피아노를 볼 때마다 수진이 생각났을 테니까. 그럼 왜 그렇게까지 저를 막았던 거죠? 노 교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은아, 내 아버지는 내가 자신처럼 되는 걸 두려워했던 거야. 음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음악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콩쿠르 무대에 섰을 때 내 아버지는 객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날 그분을 봤어. 무대 뒤 가장 구석 자리에. 그는 내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 나는 그분에게 다가가 물었어. 왜 딸에게 말하지 않으시냐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정은은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정은아, 내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너를 사랑했어. 다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뜯었습니다. 정은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음악을 싫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젊은 시절 수진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였고 나는 그녀와 함께 음악을 꿈꿨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군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후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피아노를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3살 때 처음 피아노에 관심을 보였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가 나처럼 될까봐. 음악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그래서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진심은 달랐다. 너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수진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 1997년 그날,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나는 객석에 있었다. 내 연주는 완벽했다. 아름다웠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렀다. 그날 밤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 갔고 의사는 협심증이라고 했다. 정은아, 나는 내가 음악을 포기한 것을 안다.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큰 후회다. 부탁이다. 다시 시작해라. 피아노를 다시 쳐라. 내 음악은 세상에 묻혀 있기엔 너무 아름답다. 수진도 나도 우리는 모두 내 음악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정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정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의 묘소. 정은은 묘비 앞에 작은 스피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들어보세요. 그녀가 어젯밤 녹음한 연주였습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곡. 수진을 위해 연주했던 곡. 그리고 정은이 처음 사랑에 빠진 곡.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성숙했습니다.
20년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얻은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알아요.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상처로 전해진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제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20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던 것을, 당신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정은의 손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칠 거예요. 당신과 수진 선배님, 그리고 제가 만나지 못한 오빠를 위해서요. 당신의 딸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음악가로서요. 그날 저녁 정은은 동네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작은 첨탑이 있는 교회. 그곳에는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짧은 연주회를 열어도 되겠냐고.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교회 안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교회 신도들, 그리고 민중과 남편, 많지 않은 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가장 단순한 곡.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소리는 깊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녹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쇼팽 녹턴, 밤의 노래. 고요하고 슬프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베토벤 월광 소나타, 아버지의 곡, 수진의 곡, 그리고 이제는 정은의 곡.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시작한 선율이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1악장에서 2악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3악장. 격렬하고 열정적인 선율.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교회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 즉흥곡이었습니다. 노 교수가 말했던 곡.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교회에서 들었던 곡.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 눈 내리는 겨울밤 같은 곡. 차갑지만 아름다운.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정은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이제야 자신을 찾은 사람일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피아노 안쪽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 혹은 민준의 아이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조용히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인사하듯. 정은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이제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새로운 시작. 아니, 오래전에 멈췄던 시작의 재개. 그녀는 다시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새벽에. 혹은 주말 오후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는 것. 한 사람의 침묵이 20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한 가문의 음악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진실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합니다. 그들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편지 속에, 낡은 사진 속에, 혹은 먼지 쌓인 피아노 안에.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누군가의 진심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누군가의 사랑이. 오늘 정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혹시 당신도 어떤 꿈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반대 때문에, 혹은 현실의 벽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악기를 꺼내 본다든지,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펼쳐 본다든지, 혹은 그저 당신이 사랑했던 무언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때로 가장 서툰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침묵으로, 반대로, 혹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오해했던 누군가가 있나요? 혹은 당신을 오해한 누군가가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피아노 건반 위의 진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작은 용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